2019 강남 바둑 페스티벌 다양한 경기로 즐거운 축제 함께 즐겨보시죠.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돼지열병 여파로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바둑 축제들이 지연이 되고 있는,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오늘 서울, 강남, 그것도 코엑스에서 아주 큰 바둑 페스티벌이 개최가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기쁜 행사고요. 특히 한국 바둑계 레전드와 또 현재 최고의 기사들이 지금 바둑을 선보이면서 네. 지금 한창 바둑 팬들을 즐겁게 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대되는 매치가 참 많습니다. 먼저 강남 바둑 페스티벌 어떤 페스티벌인지 정보 정리해드릴게요. 네, 2019 강남 바둑 페스티벌은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 그리고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페스티벌입니다. 장소가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젊음의 거리 그리고 젊음의 도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코엑스 동측 광장에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4시까지 페스티벌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네. 얼른 준비하시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바로 그 레전드 매치부터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레전드 매치 서봉수 유창혁 대결 AI 페어 매치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기사 다면기 네. 행사와 이창호 구단에게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회까지 있다고 하죠. 이런 또 기회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바둑 프로기사들이 바둑 팬들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바둑TV에서는 두 판의 경기를 중계해드립니다. 보신 바와 같이 레전드 매치 서봉수 구단과 유창혁 구단의 만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AI 페어 매치 참 신선한 진행인 것 같은데. 상당히 신선하죠. 신진수 선수와 한돌이 한 팀을 이루고 최정 선수와 한돌이 또 한 팀을 이루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그런 환상호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누가 더 답답할지도 궁금하네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는 레전드 매치로 출발합니다. 유창혁 구단과 서봉수 구단의 만남인데요. 66년생, 53년생으로 나이는 13살 차이고요. 입단이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일이고요. 사실 이 두 기사는 이제 한국의 4인방으로 유명했죠.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과 함께 한국 바둑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4인방이었고 중국에서는 4대 천왕으로 부르더라고요. 네. 그만큼 엄청난 업적을 남긴 레전드 기사들입니다. 자, 오늘 먼저 서명인 서봉수 구단과 유왕이 유창혁 구단의 대결로 출발을 하는데요. 사실 이 대결이 스튜디오나 이런 작은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아주 큰 공개 대국장에서 진행이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팬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에서 이런 레전드를 보면서 그 바둑을 지켜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대국하는 대국자 입장에서는 집중하는 데 있어서 좀 네.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 대국을 하다 보면 특히 몰입을 하다 보면은 주위의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지장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좀 함께하는 그런 무대 같은 것이 더더욱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강남 코엑스 광장에서 두 전설들의 매치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서봉수 구단과 유창혁 구단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2019 강남 바둑 페스티벌. 자, 무대 위에 앉아있는 서봉수 구단과 유창혁 구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옆에서는 이제 사회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한혜원 프로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 관객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프로 기사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숨은 기사 찾기 같은 느낌인데 네. 이제 오른쪽에 화면에 보이죠, 이제 얼굴들이. 정지훈 프로, 네, 박하민 프로, 강동윤 강동윤 구단도 프로도 있네요. 박재근 프로까지. 네. 네. 네, 지금 현장 이제 바둑판인데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서 네. 이 카메라가 좀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바둑판이 지금.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 위에 천장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흔들리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축제를 즐기는 데 있어서 날씨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선선한 바람이 불어주고 있고
덥지도 춥지도 않는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 유창혁 구단의 흑번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서봉수 구단의 100번. 이게 지금 카메라뿐만 아니라 바둑 테이프도 약간은 흔들리는 부분이 있나 보네요. 착수하는데 네,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 또 무대 위에 많은 또 기자분들께서 제 사진을 담기 위해서 그렇죠. 예. 좀 움직이다 보니까 바둑판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자, 네네네. 서봉수 구단과 유창혁 구단의 이 두 전설의 만남이 사실 올해 네 판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올해 펼쳐진 대국에서는 유창혁 구단이 이제 3승 1패로 이제 앞서 있긴 합니다만 워낙 모르는 그런 승부예요. 그만큼 한 칼이 여전히 예리하고요. 언제 어디서 공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주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될 겁니다. 네. 자, 최고의 공격수와 야전 사령관의 만남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3대1로 유창혁 구단이 승리를 앞서가고 있기는 한데 마지막 대국에서 서봉수 구단이 승리를 거뒀고요. 네. 그리고 그 대회가 또 삼성화재배 네. 예선 결승이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본선에 오르고 또 32강전까지 서봉수 구단이 승리를 또 거두면서 정말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상당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올해도 거신이 중국 신예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네. 아마 거신이 선수 입장에서는 좀 진다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여전히 예리한 칼날을 갖고 있는 서봉수 구단이라서 패배를 네. 했고요. 이거는 아니 지금 깜짝 놀라게 하는 와 이게 사실 요즘 AI 수법인데 이 3-3도 그렇고 지금 유창혁 구단이 둔 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수법들이 정말 자유자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이런 진행을 AI가 제시를 해줬던 건가요? 네, 눈목자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수법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나 사실 이 매치는 뭔가 최근 바둑보다는 좀 예전에 그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둑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부터 뭔가 나도 요즘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듯이 최근 트렌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AI 수법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요? 네. 일단 뭐 서봉수 구단 하면 네네네. 최근까지도 열심히 공부하는 네. 그런 모습으로 또 후배 기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그런 기사고요. 네. 유창혁 구단도 오랜만에 이제 필드에 복귀를 하면서 네. 많은 준비를 했었거든요. 역시 저보다 한 수 앞을 더 보시네요. 아무래도 서봉수단은 뭐 국가대표팀에도 종종 이제 찾아오셔서 네. 찾아와서 이제 선수들과 함께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시니어 리그가 또 이제 개막을 또 하잖아요. 내일부터 진행되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니어 이제 기사들 역시 최근에 그런 포석 공부도 많이 합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네. 색깔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네. 바둑이 각자 5분에 네, 30초 3번밖에 주어지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은 역시 이 기풍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창혁 구단은 역시 공격적인 그리고 두터운 바둑을 선보이죠. 그렇기에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흑은 역시 좀 뭔가 위에 있고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서봉수 구단은 실리형 기사이고 타기형 기사예요. 우상기에 실리를 차지해 놓고 이제 전반적으로 타계로 이끌겠다라는 네. 그런 작전이 눈에 보입니다. 뭐랄까요. 두 기사 하면은 좀 떠오르는 색깔이 유창혁 구단은 흑을 쥐었을 때가 더 생각이 나고 네. 서봉수 구단은 백을 쥐었을 때의 바둑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적인 기풍은 흑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역시 타계형 기풍은
100번으로써 타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뭔가 그런 이미지가 좀 각인되어 있죠. 네, 첫 번째. 바짝 나가졌고요. 득점을 이제 공격하는 급소죠. 이게 이런 형태에 밀고 올라오면은 석점 머리를 두들기면서 급소를 차지하고요. 석점의 중앙의 급소, 그러니까 두 가지 급소를 백이 맞는 형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좀 아픈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지금의 첫 번째 공격을 어떻게 이제 벗어날지 네. 지켜봐야겠네요. 두 전설의 모습이 화면에 담기고 있고요. 네, 서봉수단은 이제 1970년도에 입단을 해서 72년도, 그러니까 입단한 지 1년 8개월 만에 당시 조남철 8단, 한국바둑의 최고의 기사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명인 타이틀을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1년 8개월이라는 최단 기간 기록을 그때 세웠고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네. 사실 이 사모님들의 네. 이 역대 걸어온 길에 대해서만 열거를 네. 하더라도 이 바둑 한 판 보는 시간이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네. 이 바둑이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시간 반으로는 부족하죠. 이 서봉수 구단 같은 경우에는 좀 늦은 나이에 바둑을 시작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바둑을 접하게 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당시 다른 이제 그 천재 기사들, 초일류 기사들의 시작과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서봉수단이 정말 어린 나이에 조은영 구단처럼 5세의 바둑에 입문했으면 지금 판도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네.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이 바둑인으로서 정말 서봉수 구단을 존경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얼마 전 인터뷰했던 이야기 중에 이 AI는 바둑의 신에 가까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둑의 신에 가까운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둑의 신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봉수단은 정말 바둑 자체를 너무 사랑하고요. 평생 바둑만을 해왔고 가장 바둑을 둘 때가 행복하다. 그리고 고수들의 바둑,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보다 어린 친구들에게도 뭔가 배울 점이 있다고 느끼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바둑에 임합니다. 네. 제가 딱 2명 봤어요. 제가 그 기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기사가 딱 2명이었는데 그게 바로 서봉수 구단과 루이나이의 구단. 바둑에 대한 열정이 정말 활활 타오르는구나라는 것을 느낀 기사가 딱 2명이었어요. 물론 그 외 기사들도 상당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좀 나이겠죠. 젊은 기사들이야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바둑에 몰입을 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이 바둑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재밌는 행보를 보여줬죠? 역시 이쪽 나가는 것은 머리가 훤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묘한 초식을 보여줬어요. 입구자로 두면서 이 호구와 이 전개하는 것을 좀 맛보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유창욱 구단은 좀 크게 보네요.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을 막으면서 전반적으로 역시 두텀을 가져가는 그런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래를 막았는데 끊기는 건 걱정이 없는 걸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구보다는 먼저 전개를 예상했었는데 이게 백이 끊을 수는 있어요. 끊을 수 있는데 이게 빠지게 되고요. 밀게 됐을 때 바로 못 막잖아요. 단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곳을 붙였을 때 상당히 괴롭죠. 단순히 한 수씩 메꾸다 보면은 이거는 흑이 수상전이 괜찮고요.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여길치 좀 가야겠네요. 단수는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끊지 않고 지금처럼
차렷으로 두는 것이 정수로 보여집니다. 획보고 2라는 건가요? 네, 이렇게 있게 되면은 단수를 치거나 이 교환하고 있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전개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 교환을 이제 통해서 활용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흑 입장에서도 뭔가 이어주기 좀 싫은 느낌도 있어요. 한 점을 버리고 이제 바깥쪽을 막으면서 네. 네, 이렇게 두텁게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백도 실리가 괜찮아서 이 정도면은 쌍방 간에 불만 없는 진행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두 가지 다 가능해 보입니다. 이쪽이 어떤 점이 매력적이냐면 일단 이 돌이 전개냈으나 이제 미생이죠. 계속 쫓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쪽에서 다가왔을 때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백은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활용을 통한 다음 이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가능한데 공격적인 유창혁 구단이라면 차단을 하는 네. 즉 한 점을 살리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네요. 자, 세계 최고의 공격수 유창혁 구단이라면 역시 차단입니다. 네, 단수는 생략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날일자로 뒀을 때 이제 이렇게 칩반 형태가 되었을 때 이제 건너붙임을 좀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단수 교환이 없다면은 이쪽으로 끊어서 이을 때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단점은 이쪽으로 왔을 때 젖혀 있는 교환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일로 치는 거 안 봤거든요. 네, 역시 전개를 하고요. 다가오는 네, 이 바둑의 포인트는 일단 하변이 크게 공격당할 돌은 절대 아니에요. 네. 뭐 타개가 원만히 되겠지만 선수를 누가 뽑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백이 이쪽을 받게 되면은 여기 압박하는 것은 사실 가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봤자 이 정도 좁게 벌리는 정도라서 좌변에서 흑이 큰 모양을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흑이 먼저 가게 되면은 양걸침을 겸하고 있고 폭도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선수 쟁탈전이 이어질 텐데 아무래도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흑이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유창혁 구단 하면 또 세계대회 그랜드슬램 달성 몇 안 되는 기사 네, 중 한 명이거든요. 세계대회 결승을 이제 총 13차례 올라가서 6번의 우승, 7번의 준우승을 했는데 특히 유창혁 구단은 국내 무대보다는 세계 무대에서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했어요. 국내 무대에서는 이제 그 왕이라고 불리는 그 네. 왕위전에서 4연패를 하죠. 그것도 당시 최고의 기사인 이창호 구단에게 2번, 조은영 구단에게 2번 이기면서 이야. 4연패를 달성해서 이제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획득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역시 세계대회입니다. 세계대회에서 그 당시 이제 13번의 결승을 올라갔고 우승한 기전이 이제 후지츠배부터 시작을 해서 5개 기전이거든요. 네, 응시배 그리고 삼성화재배, 출란배 집에 출란배. 네, 마지막으로 우승한 세계대회가 2001년에 네. 있었던 LG배가 되겠습니다. 아, 2001년이요. 사실 오늘 이따가 바둑리그 진행되는데 바둑리그 선수 중에 가장 어린 기사가 2001년생 박상진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마지막 세계대회 우승을 했었군요. 네. 그만큼 세월이 벌써 이렇게 지나긴 했네요. 네. 2001년이라는 그 세월이. 당시에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네. 사실 이 얘기를 하면 유창혁 구단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네네. 그 당시에 좀 꽃미남이라고도 아. 불리우기도 했었고 네. 유창혁 구단이 유일하게 머리에 그 브릿지라고 하나요? 염색 네. 그거 기억나요. 가닥가닥으로 하는 염색 네네네네. 있잖아요.
해서 그 모습이 제 뇌리에 아직도 박혀 있어요. 네, 기억납니다, 지금. 고기를. 구수는 조금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당하는 게 좀 싫다는 그런 서봉수단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도 보통이라면 이수보다는 이제 한 칸을 뛰면서 좀 전개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건 유창학 구단의 공격력을 좀 많이 의식을 했다. 아. 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 지금 그 아래쪽 막은 자리로 인해서 백은 확실하게 사라진 건가요? 그게 또 좀 애매해서요. 이게 그것도 아닌가요? 뒀다고 확실히 산 게 아니에요. 입구자 당하면 이게 못 사야죠? 단수 맞고. 네, 간단하게 이쪽 파워라면 또 못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에서 특히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이게 100% 완성이면은 그래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 그 좀 유창학 구단의 공격력을 의식했다라고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좀 수비적인 태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봉수 구단입니다. 네. 사실 두 기사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봉수 구단이 좀 압도를 하는 상대 전적이었는데 네. 90년대서부터는 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아무래도 연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보통 이 정도 연배 차이면은 초반에는 그런 선배 쪽이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배 쪽에서 그 격차를 줄이고 오히려 역전시키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죠. 4대 천왕이라고 불렸던 이제 전설들인데 사실 두 기사의 만남에 있어서는 뭐 대국 판수는 많지만 이 결승 무대에서는 단 한 차례밖에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지금 66번을 만나서 유창학 구단 기준으로 40승 26패인데요. 좀 신기했어요. 저도 좀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이 두 기사가 결승 무대에서 딱 한 차례 만났을까라는 그런 것이 상당히 신기했는데 네. 네, 지금 1999년에 있었던 이제 테크론베에서 네, 결승 무대가 있었고 그 당시에 서봉수 구단이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대적 열세에 놓여 있기는 했지만 마지막 대국 승리를 하면서 3대2로 네. 우승컵을 들어 올렸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특히 유창학 구단 입장에서요. 좀 칼을 갈았을 텐데 좀 묘하게도 네, 인연이 없었고요. 네, 붙여가는 네. 법을 보여주네요. 지금 상황에서 정말 뭔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이라면 이제 이쪽을 붙였을 때는요. 이거 여기에 찌르고요. 이게 보통의 정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면은 여기 너무 딱이에요. 이 자리가. 전개할 겸 협공까지. 그거를 너무 훤히 아니까 유창학 구단도 보통의 정석에서 비틀어 가는 겁니다. 네, 지금 역시 이 흙의 선택이 마찬가지로 괜찮게 느껴집니다. 네, 상대방의 의도를 거스르는 두 기사의 초반부터의 그런 행마들이 네. 상당히 재밌게 느껴지네요. 자, 좌상 진행에 있어서 살짝 얼굴이 찌푸러졌던 유창혁 구단이었는데 네.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뭐 딱히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찌 보면은 유창학 구단 본인이 좋아하는 흐름이 될 수 있죠. 이도를 공격하면 양곤바로 이제 몰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쪽에 미생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곤바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상되는 흐름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만스러운 흐름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차렷은 역시 이돌에 대한 위치를 고려한 것이죠. 보통은 호구지만 지금은 이쪽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장점은 중앙의 힘이 더 좋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현재 강남 코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남 바둑 페스티벌 두 전설들의 만남입니다. 자,
앞으로 진행되는 그림은 예상하셨던 대로 유창혁 구단의 공격, 서봉수 구단의 타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상단부터 모양을 갖추는 서봉수 구단인데요. 바둑은 어디서부터 풀어나가게 될까요? 전설들의 만남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강남 코엑스 동측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1019 강남 바둑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힘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돌 자체를 네, 지금은 현장판이 이제 네. 우측 하단에 있고요. 조금 수순이 진행되고 있죠. 서봉수단이 그쪽을 벌려가면서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상대원 백도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반대로 우상기의 흙을 은근히 압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정말 요철을 지금 선점을 했습니다. 호구를 치자 다시 또 상변을 지켰는데요. 엄청나게 실전적인 수법이 나오네요. 보통은 단수를 치거든요. 네. 치면 이제 여기 침투 같은 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제 붙여도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공수 전환이죠. 그러니까 이곳을 지금 딱 차렷을 하면서 이 흙은 여전히 미생이고 네. 반대로 백을 안정을 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오늘따라 유독 서봉수 구단 좀 두터운 수를 골라서 네. 작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좀 무식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유창혁 구단 상대로 바둑이 열버지는 순간에는 저 파상 공세를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빈틈을 안 보여야 된다. 딱 그런 좀 작전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계속해서 좀 도발하죠. 받아달라 이 얘기 네. 같은데 지금 갈라가요. 받을 수가 없는 자리군요. 네, 이거 받았다가는 그냥 계속 눌리니까 서봉수안이 드디어 못 참고 화를 냈어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놀라죠? 자, 날일자 사이를 좀 보게 되죠. 네, 이거 지금 여기 찔러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유창혁 구단이 지금 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라는 그런 느낌의 제스처가 나왔어요. 가져 입구자. 이 자리가 좀 아파 보였는데 이때가 지금 어떡합니까? 근데 여기를 두면은 그냥 늘어주면은 그래도 좀 건너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 타이밍에 한 발 더 찔러 들어갔을 때가 이 막을 타이밍이 안 나오죠. 반대로 끊기니까. 네. 근데 여길 받아야 되면은 그때 유유히 나가서 이 두 점이 차단이 됐어요. 이때 혹시 찝어서 못 넘어갈까요? 이렇게요. 이거 좀 봐야겠네요. 여기를 빠졌을 때 끊는 건 안 되지만 네. 여기 찝어서 찝어서? 두는 게 있긴 있거든요. 이어도 이거 너무 복잡하네요. 수 늘리는 순간에는 끊기니까. 네. 근데 그런데 그러나 치저는 다른 선택을 일단 했어요. 어려운 변화는 나오지 않겠고요. 일단 치받으면서 두 점이 차단된 건가요? 근데 여기 뛰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뛰고 막으면은 이제 여기 씌워서 이도를 지금 잡겠다. 흙도 위험하죠? 그리고 뛰었어요, 시전에. 뛰면은 그때 건너가겠다. 여기 숙제를 내주네요. 네. 이거 타협이에요. 그러면은 흑백 간의 연결이 지금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백진영이 조금 이제 삭감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연결만 되면요. 다음에 반격이 있어요. 세 칸 사이. 흑도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여기 나중에 좀 두터워지면 끼우는 약점도 노출되고.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 이 돌이 왔으니까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괜찮냐라고 이제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가요. 이쪽 사활이요. 이쪽 사활은요. 꼬부리게 되면 자체로는 지금 못 사야죠. 여기도도 또 꼬부리게 되면은 네. 여기 두 집이 안 납니다, 지금. 근데 지금 타이밍에 여기를 먼저 갑니까? 와.
지금은 백도 연결이 아직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일방적으로 공격은 안 되거든요. 흑도 중앙을 붙이던가 하면 네. 양쪽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딱 붙이면 연결이 되죠. 있는 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고요. 네. 그렇다고 백이 치받아서 끊자니 이거는 돌파한 자세가 너무 좋아요. 억지로 계속 가다가는 이거는 이쪽을 풀이 버려도 됩니다. 버려도.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끊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 상변 석점은 어떻게 되는 거기까지. 이거는 일단은 백이 잡히는 그림인데요. 이게 봉쇄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건너붙이고 이렇게 건너붙이면 잡히죠. 나리자는 건너붙여라는 맥점이 있잖아요. 근데 서봉수 구단 생각은 이쪽이 뭐 좀 돌이 오는 게 선수성이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글쎄요, 좀 시간을 감명한 쫓기며 작점을 했는데요. 감명한 그림이 있었는데 뭔가 절묘하게 지금 복잡한 그림으로 이끌고 있어. 이거는 승부를 보자라는 느낌인데요. 뭔가 백이 좀 버림돌 작전을 하고 싶은 건가요? 네, 그런 이제 작전인데요. 이게 버리는 건 좋은데 첫 번째 조건은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놓고 따내죠. 네. 바깥이 두터워지고요. 두 번째 조건은 봉쇄를 못하더라도 이도를 잡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성립을 시켜야지 둘 다 못하면은 이거는 망해버리는 겁니다. 자, 우선 상변의 흑돌은 머리를 내밀기가 내밀었어요.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여기 찝어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게 흑의 이 교환이 선수라고 본다면 끼우는 수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었을 때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찝어는 가는데요. 네. 이 다 선수라고 이제 가정을 해도 돼요. 이거는 뭐 다 100 걸리는데 결국에는 이 끼움이 안 돼요. 지금 여전히. 그쪽을 가능하게 만드는 수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면은 또 이게 또 찝어서 응수를 하게 되겠고요. 있게 된다면 역시 나가서 양쪽 다 타기가 돼요. 그러면 서봉수단 또 쉬어가요. 이거 아슬아슬한데요. 이거는 상변 백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반대로 잡힐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일단 보면은 일단 오히려 백이 갇혔죠. 네. 있게 되면 이거 다 잡힌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젖혀 이어도 이거 백 다 잡힌 거 같은데요 지금? 어떤 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잡는 과정에서 싸바르고 여기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다시 여기로 역습하겠다. 그래도 역습이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역습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은 남아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유창혁 구단의 손도 빠르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백 쪽에서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너무 그러니까, 어려워요. 상변 석점과의 수상전을 보게 되면 네. 막상 백도 수가 좀 된다 이런 건가요? 뭐 이런 형태라면요. 근데 이게 백이 4수고 그게 5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실전이 끊어가지도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망했는데요, 지금. 이게 여기라도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는 타겟을 아래쪽으로 가야 되나요? 네, 지금은 이쪽은 끝나버렸어요, 바둑이. 여기는 이제 대책이 없고요. 여기는 뭐죠, 근데? 이거 잡으러 가기엔 여기도 지금 미생이라서. 네. 지금. 지금 상변에서 너무 무리했어요. 와, 지금
돌을 거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이 전선들의 만남이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건 좀 아쉬움을 와, 갖게 이게 되는데 그냥 딱 1합에 그냥 승부가 나버리네요. 아, 뭔가 이게 초반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네. 초반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사실. 상변이 그 나간 수로 넘어갔다면 좀 긴 바둑이 됐을 그렇죠. 것 같고 정수대로 뒀다면 백이 그렇게까지 뭐 나쁜 바둑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할 만한 바둑이었는데 초강수 카드를 꺼냈고 그 카드가 너무 허무하게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게 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 공개 대국도 있지만 그 좌측에서 또 공개 해설도 있어요. 해설하는 소리가 귀에 다 들리거든요. 네, 이게 일단 초반 네. 부분에서 좀 생소한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두 레전드는 초반 부분을 좀 많이 짚어보고 있고요. 분위기상으로는 초반 그런 진행이 흑 쪽이 좀 더 괜찮지 않았느냐라는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변의 자세를 갖췄더라면 그래도 좀 긴 바둑이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더라도 정말 약간의 차이라고 느껴지고요. 충분히 이제 역습을 통해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네. 그런데 서봉수 구단은 출발부터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군요. 네, 분명히 이제 하변 쪽 그리고 좌하기 쪽의 그 정석 변화는 그 흑 쪽이 조금 더 괜찮았습니다. 원인은 저는 이수에 있다고 보거든요. 활발하게 중앙으로 뛰어들었더라면 백도 충분히 들 수 있었을 그런 형태였는데. 네. 그런데 상변에서 좀 무리하게 걸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최고의 공격수 유창혁 구단에게 바로 걸렸습니다. 네. 네, 지금은 서봉수단이 너무 비관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실리 측면에서는 백이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네. 넘어가지 않고 두게 되면 계속 여기를 손을 대야 되니까 좀 바둑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조금 역시 이 나래자가 이게 좀 이한수가 결국 이 파국의 지금 원인이 되었습니다. 막아서 이제 전투에서 포인트는 백이 이 석점을 활용해서 여기를 네, 조금 의외네요. 저는 굉장히 중점인데요. 분명히 역시 그 예리한 칼날은 두 기사 모두 살아있지만 네. 단 1합에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비슷한 행사를 현장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옆에서 이제 공개 해설을 하다 보면 네. 사실 그 젊은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듣고 미소를 띄울 때가 많아요. 그만큼 제대로 들리고 네. 바둑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음. 상태 자체가 그러네요. 지금 상당히 뭔가 네. 크게 들려오네요. 현장에 지금 이희성 해설위원이 공개 네.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또 많이 좀 놀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좀 동달아 놀라지 않았을까. 자, 일단 이 바둑의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는 역시 상변 부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좌기 쪽에 또 깨알 같은 백미가 있었죠.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상당히 재미있었던 한 판이었고요. 네. 대국을 마친 전설들을 이제 공개 해설자에 네. 있는 쪽으로 모셔서 인터뷰를 나누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대국하셨잖아요. 이 소리가 다 들려서 좀 신경 쓰이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어떠셨나요?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들었어요. 현장 그 바둑에 커플 바꿔가지고 네, 카메라가 들리는 네, 됐는지. 네. 앞에서 좀 너무 비관하고 있어가지고 초반에 너무 나빴던 것 같아요. 저희긴 하지만은 신경은 안 쓰인다.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바둑 팬분들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자리인데요. 혹시 바둑 팬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인사 말씀
가족을 너무 못 줘서 미안합니다. 아, 우리 또 전설들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요. 아, 네, 이창현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죠. 뭐 이런 좋은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도 강남쪽에 살고 있고 도장도로 강남 옆쪽에 있으니까요. 혹시 기회되면 많이 놀러 오시죠. 아, 네. 그리고 바둑 얘기를 하면은 조금 서범수 사모님이 아프실 테니까 요즘 근황 얘기를 좀 해주시세요. 무슨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그냥 집에서 있습니다. 아, 그러시나요? 그런다. 제자들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성인들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서봉수 구단 같은 경우에, 후배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서범수 사모님은 얼마 전에 삼성화재를 본선으로 진출을 하셨었잖아요. 혹시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신 건 아닌가 궁금해졌어요.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죠. 굉장히 네, 선수들과 인터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현장 오디오가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근데 또 이원생 중 현장의 묘미죠. 자, 돌아와서 저희가 바둑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이제 돌을 거두면서 흑 불계승으로 끝난 장면이 되겠고요. 네. 이 바둑은 사실 좀 상변에서 결정타가 나왔지만 처음 재밌었던 장면은 역시 좌기 쪽이었어요. 유채학 구단이 이 장면에서 이수를 선보이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중앙 바둑 그리고 흑의 모양 바둑을 두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 보통은 이제 받는 선택이죠. 백이 받게 된다면 흑은 이렇게 날일자로 씌어서 이제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혹시 충머리도 겸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충머리까지 겸하고 축이? 있다면 충머리네요. 흑이 유리하군요. 네, 이수 교환으로 인해서 이 진행은 흑이 두텁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수법을 두자 서봉수단이 기세로 이쪽을 두어버렸고요. 여기서는 느는 수와 호구 치는 수 둘 다 있었는데 조금 더 두터운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 여기까지는 좋아요. 지금까지는 백도 귀를 지켜냈고 하변을 이제 움직이는데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수가 조금 의외였어요. 특히 이제 서봉수단이면은 조금 더 활발한 그런 행마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여기를 둔 수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진행했더라면 사실 흑이 당장 여기 백돌이 있으면요. 역습당할까봐 못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갈라지는 순간에 흑이 약해 보입니다. 오히려 그렇다는 뜻은 흑도 뭐 계속 중앙을 이제 행마를 하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럼 이 자리 갈 수 있잖아요. 양걸침을 안 당할 수가 있었는데 실전에는 여기서 이수가 등장했고 여기 선수죠. 지금은 손빼기에는 귀를 들어가는 순간에 완전히 지금 공세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받았고요. 양걸침을 당하면서 약간은 흑이 기분 좋은 진행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 백이 상변에 요철을 가면서 백도 지금 충분히 할 만한 국면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좀 세 칸에 좀 흔들렸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날일자까지 둘 필요 없이 그냥 쭉쭉 밀어버렸으면은 좀 더 단단했겠어요. 네,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오히려 반격을 하기 위한 날일자를 뒀죠. 이거는 이쪽과 이쪽을 띄어나가면 그때 이쪽 갈라나가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입구자의 이 뾰족한 수를 못 봤어요. 제가 네.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치부할 수밖에 없었고 띄어서 이제 건너가는 상황이 되는 거는 애초에 그렸던 그림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갈라가고 역습을 할 생각이었는데 후수로 넘어가기에는 지금 뭔가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봉수단이 이수를 결행을 했는데 이수로는 넘어가서 길게 갔으면은
약간 흙이 괜찮은 정도지 백이 전혀 못 들 바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무리를 하게 되고 네. 여기서 난리자를 씌웠는데 이수가 뭐 결정적인 패착이 되겠죠. 오히려 상변이 다 들어간 결과가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상변 수상전이 백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서봉수 구단이 바둑팬 여러분들께 너무 못 둬서 죄송하다고 아.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심정을 좀 알 수 아. 있어요. 아무래도 프로 기사들은 바둑 팬들에게 특히 또 많이 찾아오셨잖아요. 또. 네. 그래서 정말 재밌고 즐거운 내용의 바둑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텐데 그것을 못했던 것에 대한 정말 그 죄송한 마음 저도 네.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판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신진서 구단과 최정 구단이 대결을 펼치는데 이 둘만의 대결이 아니에요. 네, 뭐 둘만의 대결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지만 네. 여기서 한돌이 가세에서 페어 바둑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AI와 합을 맞추게 되는데 과연 어느 기사가 더 좋은 호흡을 보여주게 될지 잠시 후에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